안녕하세요, 방영춘입니다. 오늘 요거 할 거예요. 너무 무책임한 유튜버들, 진짜 무책임해요. 유튜버들 뿐만 아니라 저희도 마찬가지일 수도 있죠. 유튜버들, 그리고 또 학원들. 제가 가장 많이 질문 받는 게요, 질문 받는 게 아니라 가장 이제 상담한 사례 중에 제일 많이 묶여 있는 거, 코 껴 있는 거,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해결책도 없고 그런 물건들 중에 두 가지 경우가 제일 많아요. 하나는 분양 단지 내 도로, 그 다음에 이런 허가권에 관련해서, 그 다음에 세 가지 정도 되는구나. 첫 번째는 요거, 두 번째는 건축 관계자 명의 변경. 제 100만원짜리 교재나 이런 거 다 실려있죠. 뭐 건축물이 있든 없든, 그죠? 지하가 있든 없든, 터파이가 돼 있든 안 됐든, 착공이 돼 있든 안 됐든, 뭐 HBM이 박혀 있든 안 돼 있든 우리는 그런 거 신경 안 쓴다. 이게 바로 블루오션이다. 근데 이거에 대해서 제일 많이 질문을 또 두 번째로 받고요. 세 번째로 많이 받는 게 요거예요. 오늘 할 거. 건축물 대장도 없고 등기부도 없고, 그죠? 이런 건물들이 다 그냥 법정이상권 성립하면 지료 청구, 안 하면 철거 청구, 그렇게 치부할 수 있냐 이거죠. 학원 강사들 또 유튜버들 이렇게 무책임한 행동들을 하고 있어요. 사실은요. 한 번만 더 깊이 생각하고 더 연구하면 그게 아닌데 왜 이렇게 어처구니 없는 진짜 어이없는 강의들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저는요. 그래서 이제 사실은 저도 뭐 공부를 오랫동안 많이 했고 뭐 법률이라는 것들은 웬만한 것들은 다 읽어봤고, 그래서 이제 누가 뭐라고 해도 법률을 찾을 때는 제가 가장 먼저 찾습니다. 제일 먼저 찾아요. 그래서 오늘은 그거에 대해서 건축물 대장도 없고 등기부도 없고 2탄으로 해가지고 법조문과 비교하면서 제가 이 표를 많이 보여드렸죠, 여러분들께. 대한민국에서 저밖에 없는 이 표, 아무도 못 만들어요. 왜 못 만드냐면 실력이 없으니까 못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실력 있으면 만들 수 있는데 실력이 없어요. 학원 원장님들한테 아니면 유튜버 유명한 사람들한테 물어보세요. 오늘 제가 강의하는 내용을 아는지 모르는지. 제가 뭐 남들을 비할 필요는 없지만 오늘도 제가 상담받은 게 뭐냐면 농지위에 건물이 있대요. 농지위에 건물이 있대요. 그래서 그걸 낙찰을 받았답니다. 낙찰을 받았다는데 원장이 그랬대요. 아주 유명한 원장이래요. 아주 유명한 원장. 제가 뭐 누구면 딱 알겠죠? 뭐 유튜브 뭐 구독자나 뭐 그런 게 엄청나게 뭐 가짜인지 진짜인지는 모르겠지만 그게 뭐 어마어마하게 몇십만 명 되더만. 어쨌든 간에 뭐 이렇게 농지위에 건물이 하나 있대요. 그런데 이거 원장이 설명하기를 법정기상권 성립하면 뭐 지하 청구하면 되고요. 법정이상 성립 안 하면 철거 청구하면 되지 않습니까? 받으세요. 그래서 73%인가에 받았대요. 그런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이 건축물이요. 이 양반은 제가 봤을 때는 이 학원은 어디서 어설프게 들은 거예요, 어설프게. 저한테 들었든 누구한테 들었든 어설프게 들은 거예요, 어설프게. 그리고 이제 아는 척 막 하다가 뒤지게 당한 거지, 이번에. 그죠? 13% 받는데 이게 뭐 잘 받은 건 아니더라고. 제가 물건을 보니까. 요게 법정이상으로 성립합니다. 법정이상으로 성립해요. 그런데 이게 농지야. 농지. 그래서 낙찰 받고 이제 그 담당 공무원하고 얘기를 해보니까 요거 철거를 하셔야 되고요. 철거 안 하면 이행강제금 나오고요. 그 다음에 처분명령까지 떨어집니다. 이행강제금 1년에 공시지가 25%씩 때릴 수 있습니다. 제가 항상 얘기하죠. 공시지가 25%씩 4번만 쳐맞으면 이 땅 날라갑니다. 이 땅 날라가요. 그죠? 그런데 농지 위에 건물이 있는데 또는 임야 위에 건물이 있는데 이런 건물을 법정이상을 성립하는 뭐 하면 해도 좋고 안 해도 좋고 저한테 들었나봐요 그건. 제가 옛날에 그랬거든요. 저는 법정 성립하다 나도 상관없다고, 싸면 받는다고. 그런데 내가 바보입니까? 뭐 처음부터 끝까지 다 얘기해줘요 그걸. 농지 위에 있는 건 다르죠, 상황이. 농지 위에 있는 건 다르죠. 그러니까 걔 유명한 학원 강사는 거기까지만 들은 것 같아요. 제 얘기를 거기까지만 들은 것 같아.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게 이제 그 25% 쳐맞는데, 자, 이거 법정이상으로 성립하는데 여기 또 임차인도 있대. 여기에. 무슨 뭐 간해수공업으로 뭐 쓰고 있다나? 철거도 못해. 법정이상으로 성립하니까. 나는 그냥 국가에서 쳐맞아야 돼, 이걸. 그런데 이 건물에 대해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런 거 상담을 제가 오늘 받았고요. 오늘. 지금 이분이 낙찰 받은 지가 지금 한 3달 됐습니다. 이거 낙찰 한번 상담했고요. 그리고 제가 최근에 이제 많이 상담 받는 게
요거 분양 단지 내에 있는 도로, 그 다음에 또 분양 단지 내에 있는 요 필지에 대해서, 각각의 필지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아니, 학원 원장도 그렇고, 진짜 유튜버들도 그렇고, 아유, 진짜 속된 말로 돌아버리겠어요. 돌아버리겠어, 진짜. 학원생이 뭐라고 하니까 자기도 받았는데요. 자기도 해결 못하고 있대. 아, 미쳐버리겠어, 진짜. 이런 것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 건축 관계자 명의 변경, 제가 얘기했죠. 대한민국의 제일 큰 건설회사 중에 하나, 티읕으로 시작하는 그 회사, 제가 컨설팅도 하고 있다고요. 그죠? 경매에 대해서. 근데 여러분 보세요. 이 표를 제가 여러분들께 보여드리지만 여러분들은 이거 이해 못합니다. 이해 못해요. 그리고 막상 경매 물건하고 딱 맞따라뜨리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할지 몰라요. 제가 여러분들 무시해서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들은 공부를 안 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저는 공부를 이 분야에 대해서 많이 했고,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이제 이게 예를 들어서 뭐 이제 1973년, 75년, 98년, 90년, 92년, 6년, 2006년 각각의 연도가 있죠. 이렇게요. 각각의 연도가 있습니다. 이게 중요한 연도입니다, 여러분. 건축물이 언제 생성됐느냐에 따라서 이 건물이 불법 무허가 건축물이냐 아니면 합법적인 건축물이냐, 양성화 시킬 수 있냐, 면적이 얼마큼 되냐, 그거에 따라 다 다릅니다, 여러분. 저 이거 깨우치는데 여러분 10년 걸렸어요. 이거 깨우치는데 10년 걸렸다고요. 물론 건축법은 여기 건축법에 대해서는 이렇게 있지만, 그죠? 도로관리대장, 그 다음에 건축물대장, 또 밑으로 가면 농지 밑에 있거든요. 농지법으로 가면 이제 이게 짬뽕이 돼버리면 여러분들은 머리가 띠해요. 한번 학원 원장들한테, 강사들한테, 유튜버들한테 물어보세요. 그 잘났다고 떠드는 분들한테 한번 여러분 진짜 물어보세요. 여러분들 돈, 소중한 돈, 피 같은 돈인데, 그죠? 우리가 밥 먹고 새끼 밥 먹는 이유도 돈 벌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아, 밥 먹으려고 돈 버나? 뭐 어쨌든 간에, 그죠? 뭐 피 같은 돈이라고 사람들이 얘기하는데 돈 벌려고 공부하고 돈 벌려고 연구하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연구하는 방법도 방향이 틀리면 잘못된 거예요, 그냥. 그래서 오늘 한번 짚어볼게요. 제가 좀 사설이 길었죠? 오늘 너무너무 안타까운 일들이 많아서 제가 요 근래 진짜 안타까운 일이 많아요. 이제 제 강의를 요즘 조금 이제 강의가 조금 유명해지다 보니까 뭐 책을 구매하면서 동시에 상담하시는 분도 굉장히 많은데 좀 그러지 마시고 미리미리 사세요. 그죠? 미리미리 사시고, 사실 분들은 어쨌든 간에 뭐 제 교재는 요렇게 해서 이제 구매를 하고 판매를 하고 있고요. 이렇게 1300페이지하고 50개 보조 파일에서 58만원, 그리고 이제 요 블루오션 요거 3개 해서 요게 100만원입니다. 요거 구매하시는 분에 한해서만 요거 판매합니다. 책 광고는 그만 이렇게 하고, 뭐 언제까지 파는 거 아닙니다. 기한이 있습니다. 자, 오늘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설명해 볼게요, 여러분. 제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다 설명드릴 수는 없어요. 밑에 이제 뭐 핵심도 있지만 다 설명드릴 수는 없고, 자, 하나씩 뜯어볼게요. 제가 뭐라고 했어요? 임야든 농지든 1973년 이전에 지었던 건물은 다 법이다. 다 법이다. 그죠? 그때는 법이 없었어요. 법이 없었다고요. 건축법이 1962년 제정됐긴 했지만, 그죠? 이런 농가주택에 대해서는 제한이 없었습니다. 그죠? 1973년에 역사적인 어떤 법이 생기냐면, 농지 보존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시행됐어요. 이때 농지 보존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면서 1913년 이전에 지었던 건물들은 모두 합법이다. 그게 임야에 있든 농지에 있든, 그죠? 절대 농지에 있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생기냐? 1973년 1월 1일 이후에 농지 보존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되면서, 그죠? 농지의 농가주택 및 부속시설을 신축하려면 농지 전용 허가나 신고를 받았어야 돼요. 농지 전용 허가나 신고를 받았어야 된다고요. 이때는요, 면적이요, 주택 플러스 부속시설 해가지고 1500제곱미터 이하였어요. 엄청나게 크죠, 여러분? 500평 되면 500평. 그죠? 집은 한 50평 지놓고 나중에 축사라든가 그런 것들은 얼마나 질 수 있었죠. 그죠? 근데 이 농지 전용 허가는 1913년부터 지금까지 계속 되는 거잖아요. 그죠? 이것은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뭐 92년에 건물을 졌든 90년에 건물을 졌든 75년에 건물을 졌든 1973년 이후부터는 농지 전용 허가나 농지 신고가 의무였다. 의무가 아니라 해야 됐다. 그게 대원칙입니다. 그게 대원칙.
대원칙이에요. 자, 그러면 제가, 그리고 1990년에 어떤 법률이 들어오냐면 농어촌 발전 특별조치법이 들어가요. 제정이 되면서 시행이 됩니다. 언제? 1990년 4월 7일 날. 그 전까지는요. 그 전까지 제가 법조문 다 보여드릴게요. 조금 이따. 농업인은 건축허가 또는 건축 신고 없이 농가주택을 지을 수가 있었어요. 이건 건축법에 나오는 겁니다. 그죠? 따라서 오래된 농가주택 부속시설은 무허가 건축물은 맞지만 불법 건축물이 아니에요. 제가 법조문 보여드릴 겁니다. 이거. 자, 볼까요? 여기까지만 일단 볼게요. 자, 제가 뭐라고 했죠? 1973년 1월 1일 이전은 다 합법이다. 그것은 대법원 판례에 나옵니다. 여기 대법원 판례. 제 교재 없으신 분들은 캡처 빨리빨리 하세요. 그래도 또 뭐 여기저기서 또 캡처 하셔야지 또 여러분들 또 그죠? 뭐 실력이 쌓는다고 생각되실 거 아닙니까? 자, 1913년 1월 1일 시행되기 전에는 그죠? 허가 등이 필요하게 되었다. 그러니까 필요 없었어요. 그죠? 허가나 신고 등이 불필요했다. 이거 제가 얘기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대부분 존경하는 판사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나 1973년 1월 1일 이후부터는 허가 등이 필요하게 됐잖아요. 그죠? 농지 전용을 하려면 허가나 신고 등이 해야 돼요. 그죠? 그리고 농가 주택 및 부속시설을 부지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면 예외적으로 허가나 신고 등을 요하지 아니하였는데, 그죠? 이건 건축법이에요, 여러분. 건축법. 이건 건축법이에요. 자, 일정한 농가주택 또는 그 농가주택에 딸린 어떤 뭐 우사라든가 창고라든가 아니면 농업용 시설을 시설하는 데는 건축허가나 신고가 필요 없던 시절이에요. 언제까지? 1990년 4월 7일까지. 자, 제가 말씀드렸죠? 73년부터 이때까지는 그죠? 허가나 신고 없이 건축물을 지을 수 있었어요. 그렇지만 뭐라고요? 농지 전용은 받아야 된다. 어떤 사람이 참 그러다 제가 웃겨가지고 여러분 참 그래서 이게 사람이 무식하다는 게 무식하면 용감한 것 같아요. 그 낙찰받게 하는 그 학원 정말 그분 제가 볼 때는 한 3억 정도 마이너스 4억 정도 마이너스 될 수 있거든요. 진짜 자기 종잣돈 다 날려버린 거예요. 근데 정말 물론 그 학원하고 뭐 어떤 컨설팅 계약이라든가 그런 거 안 맺었더라고요. 뭐 구두로만 했기 때문에 뭐 책임 소재를 가릴 수는 없지만 물론 뭐 주식하고 똑같이 부동산도 뭐 책임은 물을 수는 없어요. 그죠? 근데 자 볼게요. 이것은 제가 얘기한 게 대법원 얘기했죠. 대법원에 존경하는 판사님께서 말씀하신 거죠. 그죠? 이거 뭐야 이게? 선고 2020 30665 그죠? 30665 맞죠? 이 판결이죠? 자, 그러면 생각해 봅시다. 자, 제가 이제 여기까지는 보여드렸어요. 이렇게요. 보여드렸어요. 자, 그러면 1973년에 농지 전용 허가는 받았어야 된다고 하는데, 그럼 이때 농지 전용 허가서가 있었냐? 농지 전용 신고서가 있었냐? 그런데 어떤 학원 강사가 이때에서 이제 건축물 허가를 받았어. 그러면 뭐 이거 건축 허가서 관공서에다 확인하면 된다고 얘기했더래요. 관공서에다 확인하면 된대. 야, 그런 진짜 그냥 진짜 아우 뭐라고 얘기를 못 하겠네. 여러분, 농지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보면 그죠? 이때는 농지 전용 허가서 신고서가 없었어요. 단지 이때는 뭐가 있었냐? 용도 증명서라는 게 있어요. 용도 증명서라는 게 있었다고요. 언제까지? 쭉 언제까지인지는 제가 얘기 안 할 겁니다. 언제까지인지는 얘기 안 할 거예요. 용도 증명서라는 게 있었다고요. 무슨 이때 농지 허가증이 어딨어? 신고증이 어딨었어? 그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 보여드릴게요. 여러분들 하도 의심이 많아가지고 보여드려야지. 자, 1973년 4월 7일자죠. 제가 옛날 구법에 들어가서 다 봤어요. 구법에 들어가서 옛날에 다 봤던 거니까 농지 보전 및 이용에 관한 시행 규칙에 보면 1973년 4월 13일에 뭐라고 했어요? 용도 증명서라고 되죠. 용도 증명서. 그죠? 용도 증명서예요. 전용의 목적 및 현황, 농지 전용이잖아요. 전용의 시기, 이런 것들이 표시된 농지 전용이나 농지 신고가 표시된
이게 바로 용도 증명서라고요. 이때 농지 전용 허가서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 있으면 진짜 확 그냥 귀때기를 물어 뜯어야 되나? 네네. 제가 길게 쓰는 말인데 어쨌든 간에 없었어요. 용도 증명서가 있었습니다. 73년부터는 언제까지인지는 말씀 안 드릴 거예요. 그리고 자 그러면 자 농어촌 발전 특별조치법이 1990년도에 시행됐죠. 1990년도에 4월 7일부터 농어촌 발전 특별조치법이 시행됐어요. 그죠? 이 이후부터는 어떤 법조문이 나오냐면 신고만 하고 농지 전용을 할 수가 있었어요. 신고만 하고 농지 전용을 할 수 있었다고요. 신고만 하고 그죠? 그래서 건축법에 보면 건축법에서는 또 어떻게 나오냐면 사전 허가, 사후 신고를 받고 지어야 되는 건축물이 있었어요. 비도시 지역에서는 사후 신고 건축물이 있었고 200제곱미터 3층 이하의 건물. 이해 가시나요? 어렵죠, 여러분? 막 이제 이거 막 이거 짬뽕 되니까 물론 밑에 더 복잡해요. 제가 설명해 놓은 것은. 여러분들 그러면 막 더 머리 지진나요? 몰라요. 자, 그러면 어차피 건축 농지 전용 신고는 1973년부터 지속된 거 아닙니까? 그죠? 농지 보존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면서 이때부터 지금까지 앞으로도 계속 쭉 농지를 사용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건축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농지 전용 허가나 신고를 받아야 되겠죠. 그죠? 그런데 농어촌 발전 특별조치법이 생기면서 1990년 이후부터는 이게 이제 명문화된 거예요. 신고만 하고 농지를 전용할 수 있었다. 그리고 건축법에서는 사전 허가, 사후 신고 건축물이 있었어요. 사전 허가 그리고 사후 신고 건축물이 있었다. 건물 짓고 나중에 신고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 건물도 있었어요. 그죠? 비도시 지역에는 또 사후 신고 건축물이 있었죠. 그러니까 이 사후 신고 건축물은 비도시 지역에 있었던 거예요. 비도시 지역에 있었던 거라고요. 지금으로 얘기하면 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 뭐 생산관리지역, 준농림지역, 뭐 그런 쪽이죠. 그죠? 자, 그래서 여러분, 밑에 법조문 소개시켜드리자면, 자, 이때 건축물이 지어졌냐, 이때, 각각의 건축물이 지어진 연도에 따라서 우리는 대응해야 되는 방법이 다르다고요. 그죠? 대응하는 방법이 다릅니다. 자, 그럼 밑에 제가, 그때 당시에 법조문대로 보여드릴게요. 아까 용도 증명서까지 했죠. 자, 신고만 하고 농지 전용할 수 있었다. 여기 어디 나오냐면 농어촌 발전 특별조치법에 보면 신고 후 농지 전용, 이게 그죠? 여기 제 표에 보면 이거잖아, 이거. 그죠? 이거 신고만 하고 농지 전용할 수 있었다. 이것은 농촌 특별법에 47조 나와 있어요. 자, 그럼 볼게요. 나와 있는지 안 나와 있는지. 자, 제가 그래서 옮겨놨어요. 여러분들 공부하기 편하게. 신고만 하고 농지 전용할 수 있다. 이게 법조문이 어디 나오냐? 자, 농어촌 발전 특별조치법 47조 나오죠. 47조. 언제? 90년 4월 7일에 시행됐던 법조문입니다. 자, 그래서 보면 농지 전용 허가사항, 그죠? 그리고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고 농지를 전용할 수 있었다. 신고만 하고 농지를 전용할 수 있었어요. 그죠? 이때 당시에는. 그리고 그게 어떤 조건이냐?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이하의 농가주택 및 농업용 시설 설치. 이때부터 1990년 4월 7일부터는. 그죠? 그리고 더 한 가지 더. 이제 여러분 요거 설명드렸죠? 요거 아까. 요거 73년부터 90년 4월 7일까지 농업인은 건축허가나 신고 없이 농가주택을 지을 수 있었고, 그죠? 부속시설까지, 그죠? 왜? 이 법조문이 어디 있는지 보여드릴게요. 자, 건축법에 나옵니다. 제가 아주 건축법이라고 했죠. 건축법에 그런 내용이 나와요. 어디 나오냐? 건축법 1913년 7월 1일부터 시행됐던 거. 건축법 제5조에 보면, 그죠? 건축, 뭐 대수선 또는 중요 변경을 하고자 하는 자는 미리 시장 군수 허가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죠? 다만 또 예외 조항이 나오죠. 다만 미리 시장 군수청장에 신고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다만. 그죠? 자, 그러면 자, 예외 조항이 있으니까 연면적 200평방미터 이상이거나 2층 이상인 목조주택 외의 건축물은 다 허가를 받아야 되죠. 허가를.
허가를 받았어야 되잖아요. 연면적 300평방미터 이상이거나 연면적 300평방미터 이상이거나 3층 이상의 목조 건축물도 다 허가를 받았어야 되고, 그럼 이게 아니면 허가를 안 받아도 되죠. 농지 전용만 하고 허가를 안 받아도 되잖아요. 농지 전용 신고만 하고 허가를 안 받아도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연면적 200평방제곱미터 이상이거나 2층 이상인 목조주택, 목조 이외의 건축물, 목조 이외의 건축물, 요것은 허가를 받아야 되겠죠. 허가를 받으라고 했잖아요. 그죠? 근데 허가를 안 받는 건 뭐예요, 그러면? 연면적 200제곱미터 미만이나 2층 미만인 목조 이외의 건축물. 그럼 뭐예요? 목조 이외의 건축물. 철근 콘크리트잖아, 이런 것들을. 그죠? 시멘트 벽돌 지붕, 그런 거잖아요. 그죠? 요런 것들은 허가를 안 받아도 된다, 이겠죠? 허가를 안 받고. 건축 허가. 이런 것들 외에는, 이런 것들은 건축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그죠? 이런 것들은 건축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나머지는, 그죠? 나머지는, 이 이하는 안 받아도 됐다. 그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이제 농가주택 같은 경우 대표적인 예죠. 그죠? 그래서 제가 정리를 해봤어요. 이 법조문을. 아래 사항만, 이 5조, 1973년 7월 1일 건축법 5조만 허가를 요했죠. 그죠? 신고라는 단어는 그 당시에 건축법에 없었어요. 신고라는 단어는. 따라서 허가 외의 건축물은 허가나 신고 없이 지을 수 있는 건축물이 있었다. 그러니까 이거 외에는 허가도 안 받고, 이것이 아니면 허가도 안 받고 신고도 안 해도 되죠. 그죠? 그렇지만 그게 무허가 미등기는 맞지만 이게 불법 건축물이냐고. 아, 국가에서 신고하지 말았는데 내가 미쳤다고 신고해요? 미친놈처럼? 아, 신고하지 말았는데 왜 신고하냐고. 그죠? 안 그래요? 그러니까 무허가 미등기는 아니란 얘기예요. 그죠? 아, 무허가 미등기는 맞아도, 그죠? 불법 건축물은 아니란 얘기잖아. 그러면 그때 당시 지어졌던 건물이 건축물 대장도 없고 등기부가 없다고 해서 그게 불법 무허가 건축물입니까? 아, 무허가는 맞아요. 미등기도 맞죠. 그렇지만 그게 불법 건축물이냐고. 불법 건축물 아니잖아. 국가에서 치라고 했잖아요. 그죠? 허가나 신고 없이 질 수 있는 건축물이 있었잖아요. 200제곱미터 이하, 아니면 농업인 같은 경우는 1500제곱미터 이하. 이해 안 가나? 나만 혼자 일라나? 이거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어느 학원 강사처럼 농지 위에 건물이 있는데 법정이상 선입하면 뭐 어쩌고, 안 하면 어쩌고, 그렇게 무책임하게 경매했다간 여러분 재산 다 날립니다. 여러분, 한 방에 끝나요. 한 방에. 여러분 3억 복구하려면 한 1년 걸리나요? 돈 벌려면? 뭐 빨리 버는 분들은 하루만에, 한 달 만에도 벌겠지. 그렇지만 여러분, 그런 거 한번 날리면요 회복 못합니다. 그래서 지식이 돈인 거예요. 지식이, 그죠? 지식의 기반 위에, 우리 강동렬 여사님께서 자주 쓰시는 말씀 중에 지식의 기반 위에 배짱이 있어야 된다는 건 맞아요. 그죠? 그러므로 농지 전용은 기본이었으므로, 농지 전용은 73년부터 쭉 되어 왔잖아요. 지금까지도 마찬가지고. 그죠? 농지 전용만 받고 건축 허가나 건축 신고 없이 지을 수 있는 건축물이 있었어요. 언제? 73년부터 92년까지. 제가 여기까지는 알려드릴게요. 여기까지는. 그렇지만 여러분들, 공무원하고 얘기하는데, 내가 낙찰을 받았어요. 그래서 90년도에 건축된 농가주택을 낙찰을 받았어. 그럼 공무원도 몰라. 이게 뭔 소리냐고. 근거자료 가져오시라고.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할? 법조문 들이대고 판례 들이대고 그래야 될 거 아닙니까? 지침 보여드리고. 공무원도 모를 수 있다니까. 공무원도 모르는 분도 굉장히 많아요. 공무원도 모르는 분 굉장히 많다고요. 제가 이 법조문을 올려드린 이유는 여러분들이 법조문 찾는 것도 쉽지 않아요. 제가 여러분 무시해서 그런 게 아니라, 이런 공법이 기초가 안 돼 있는데 학원에서 또는 유튜버들이 인기 많다고 다는 아니거든요. 세상이. 그런 사람들 돈 얼마나 벌었는가 한번 몇 개나 낙찰받았는가 제 거하고 한번 비교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진짜 저는 웃겨요. 웃기지도 않아요. 제가 유튜브 진짜 한 3년만 빠지기 시작해서도 지금 한 10만 명은 됐을 건데, 지금 이제 고작 11,000분이네 구독자가. 이게 어려워서 좀 안 늘어요. 제도 알아요. 근데 언젠가 시간이 지나면 폭발적으로 늘 거라는 걸 저는 알고 있습니다.
자, 이해 가셨죠? 이거까지 이제, 그죠? 여기까지 이제 설명해드렸고, 법조문까지 다. 자, 그러면, 건축법상 사전허가, 또 건축법상 사후신고를 받고 지어야 되는 건축물도 있었죠. 사전허가, 사후신고. 그리고 비도시 지역에는 사후신고 건축물이 있었잖아요. 그죠? 200제곱미터 3층 이하의 건축물. 언제부터? 1990년 4월 7일부터 언제까지? 2006년까지. 또 표를, 여러분들 또 이렇게 말로만 해서는 몰라, 여러분들. 언제까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2006년 5월 8일까지. 제가 이렇게 여러분 이렇게 자세히 설명해도요, 제가 사실은 100% 다 공개 안 합니다. 지금 한 60% 정도 공개한 거예요, 이거. 근데 여러분들 막상 경매물건 당하고 공무원하고 얘기하다 보면 여러분 말 안 통합니다. 말 안 통해요. 공무원도 모르고 서로 모르는데, 너도 모르고 나도 모르고 피장파장 50보 100보 그런데 서로 얘기해서 뭐 하겠습니까? 그죠? 우리가 낙찰을 받았고 공무원들을 설득시킬 수 있는 근거 우리가 제시해주면 더 좋죠. 공무원들도 편하고 나도 편하고, 그죠? 그래서 이때까지는 사후신고 건축물이 있었잖아요. 사후신고 건축물. 근데 이때는 뭐예요? 이때도 뭐예요? 농지 전용 허가증 갖고 있어야죠. 농지 전용 신고증 갖고 있어야죠. 그죠? 왜 이때는 신고만 하고 농지 전용 신고만 했던 때가 있었으니까. 농지 전용 허가나 신고는 73년부터 지금까지 지속된 거, 이건 기본이라고, 대전제라고. 농지 전용 신고는 했어야 된다고요. 그죠? 사후신고 건축물이 있었어요. 이게 어디 나오냐고? 제가 찾아드리잖아. 너무 많이 찾아드리는데, 법조문을. 이게 1991년부터 있었다 그러잖아요, 건축법에. 그죠? 1991년도 한번 볼게요. 이제 여기까지만 하고 나머지는 정말 중요한 것들은 제가 기분 좋으면 나중에 하고, 어떤 이상한 놈처럼 악성 댓글 달면 안 합니다. 자, 여기 있네요. 자, 요거 1991년, 그죠? 이게 뭐예요? 건축법이에요. 건축법 1991년 시행됐던, 아이고, 위에 올라갔나? 이걸 내려야 되겠다. 이렇게 저장해 놓고. 자, 1991년 9월 9일날 시행된 제가 건축법을 따왔습니다. 그죠? 법률 제 4364호 91년 3월 8일 타법 개정했거든요. 건축법에는 사전허가, 사후신고를 받고 지어야 하는 건축물도 있었고요. 비도시 지역에는 뭐라고요? 사후신고 건축물. 그러니까 건축물 때리짓고 나중에 신고했던 거예요. 그죠? 그러면 건축물 대장은 언제부터 들어왔어요? 건축물 대장은 1991년부터 들어왔죠? 1990년도인가? 나도 위에 표 봐야 돼서 잘 몰라요. 어쨌든 그렇게 건축물 대장이 얘기를 해야 되죠. 그죠? 자, 그러면 볼게요. 그때 당시 제5조, 건축법 그때 당시 5조, 91년 9월 9일자 건축법 5조에 보면 건축허가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어쩌고저쩌고 써있는데, 200제곱미터 이상이거나 3층 이상인 건축물의 건축은 미리 시장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되지. 그죠? 200제곱미터 이상이거나, 그죠? 3층 이상은 미리 받아야 돼. 이게 사전허가예요, 사전허가. 그죠? 그런데 1항의 예외사항이 있죠. 1항의 예외사항. 자, 1항의 예외사항이 하더라도, 그죠? 미리 시장 군수에게 신고함으로써 허가에 가름한다. 미리 사전 신고를 하고, 그죠? 사전 신고를 하고 또는 사후 신고를 해도 되고, 그죠? 건축물을 때려치고 신고하면 되는 거예요. 그죠? 사전 신고. 이게 바로 신고죠. 사전 신고죠. 그죠? 사후 신고죠, 사후 신고. 그죠? 사후 신고 건축물이 있어요. 이게 바로 사후 신고 건축물입니다. 그죠? 미리 시장 군수에게 신고함으로써 허가에 가름한다. 그죠? 자, 이게 뭐냐면, 여기에 뭐가 포함되냐면, 어쩌고저쩌고, 농업인을 영위하기 위한 필요한 소규모 주택, 축사 또는 창고로서 대통령이 정하는 지역 및 규모의 건축물에 또는 건축 대수선. 건축법에 나와 있잖아, 이 당시요. 그죠? 이 당시 건축법에 나와 있어요. 농어촌 발전 특별조치법에 나와 있는 게 아니라 건축법에 나와 있다고. 그러면 건축법에 이게 딱 명시가 돼 있다고요. 그러면 이때 당시에 일정 면적의 농지에다가
주택을 짓는 것은 합법입니까? 불법입니까? 언제까지인지는 안 알려줄 거예요, 제가. 언제부터. 여러분들 이거 굉장히 헷갈리는 건데, 어쨌든, 요렇게, 그죠? 그럼 이게 농업인을 위한 어떤 필요한 소규모 주택, 축사 이게 뭐예요? 시행령을 보면 되죠, 이때 당시. 91년 9월 9일자 시행령을 보면 되겠죠. 주택의 경우는 60제곱미터 이하, 축사 및 창고의 경우는 100제곱미터 이하인 것을 말한다. 딱 나와있잖아. 답이 나와있잖아요. 뭔 말인지, 여기 굉장히 중요한 내용에 모든 핵심이 다 들어있는데, 뭔 말인지 모르시겠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오늘 대충 이렇게 여러분들, 제 표에 대해서, 요 표에 있는 거, 요 밑에는 제가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거라 제가 다 안 보여드릴 거예요. 이 표, 이 부분만 제가 설명을 해드렸고요. 나머지 이제 연도별로도 제가 이제 쫙 연결해서 설명해드려야 되고, 밑에 이제 도로대장, 그 다음에 건축물대장, 맨 밑에는 농지법, 이런 거에 대해서 차근차근 설명을 해드려야 되는데, 이렇게 나가면 여러분들이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완전 박사가 되는 겁니다. 완전 박사가 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중요한 건 딱 기억할 게 있죠. 내가 경매 낙찰을 받는데, 진짜 어처구니 없는, 그죠? 무책임한 그런 학원 강사나 유튜브처럼, 그죠? 농지에 건물이 있어. 뭐? 법정 이상 성립하면 지료 청구하고, 성립하지 않으면 철거 청구하라고? 이게 무슨 호랑 말코 같은 소리예요. 이렇게 강의하는 사람, 물론 저도 이렇게 농지가 아닌 것은 이렇게 강의합니다. 농지가 아닌 땅은 저도 이렇게 강의를 해요. 그게 맞고요. 그러나 농지까지 이렇게 포함해서 얘기한다는 것은 정말 무책임하고 어이없는 일입니다, 이거. 그래서 여러분, 공부를 좀 하십시오. 제가 아니더라도 저와 같이 비슷하게 강의한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죠? 뭐 어떤 사람 뭐 지구단위 계획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진짜 쓰잘데기 없는 소리 하고 있더라고요. 이제 제가 남들을 이제 비방은 안 할 건데, 여러분들 스스로 판단하셔가지고 좀 좋은 사람들 만나서 정말 돈 벌시길 바라고요. 요거 제 강의를 이렇게 판매하고 있고, 사실은 오늘 어떤 걸 하려고 했냐면, 문자로 주세요. 저한테 진짜 전화하지 마시고요. 전화하면 제가 굉장히 바쁜 사람이라 사실 이렇게 전화를 다 대응 못 해드려요. 그냥 저녁에 오후 시간 좀 한가한데 오전 시간에 특히 제가 이제 뭐 전화가 와도 못 받을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오늘 뭐를 하려고 했었냐면 욕을 하려고 그랬어요. 이제 1에서 6편까지 제가 다 만들어 놨거든요, 자료를요. 숨어있는 부동산의 가치를 다시 보자 해서 이렇게 해서 이제 쭉쭉쭉 제가 강의를 쭉 하려고 그랬어요. 1편, 이렇게 이제 2편, 이렇게 이제 3편, 여기 3편이죠. 그 다음에 뭐 여기 이제 4편, 이게 쭉 하려고 그랬는데, 요게 보니까 우리 이 100만원짜리 구매하신 분들 있죠. 이게 입찰 들어가려고 하는 물건이야, 이게. 그래서 할 수가 없어요, 제가. 이제 이것은 다음 달로 넘겨야 될 것 같아요. 이걸, 이제 숨어있는 부동산의 가치를 보면, 여러분들이, 내가 물건을 팔기도 쉬워요, 여러분. 팔 때도 쉬워요. 그죠? 숨어있는 부동산의 가치도 한 번쯤은 판단해 볼 줄 알아야 된다. 아마 이런 강의를 하는 사람은 뭐 그렇게 많지 않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정말 좀 쓸데없는 얘기, 지금 30분이 지났지만 쓸데없는 얘기 한마디 더 말씀드릴게요. 몇 마디만 더. 제가 오늘 방금 강의 드렸던 이 표, 제 표 있죠? 아까 그 쭉 표 하나에, 이것도 제 블루오션 계좌에 다 실려 있습니다. 블루오션 계좌에는 다 이제 제가 100만원짜리예요. 상세하게 설명해 드렸어요. 맨 밑에 보면. 그런데 여러분, 이거 자체만 하나만 알아도요, 보통 30% 40%대 그냥 편하게 낙찰받을 수 있어요. 남들 뭐 아파트 빌라 뭐 그런 거, 아유 진짜 언제까지 그렇게 피 터지는 그 진짜 경쟁 속에 사실 거예요. 우리는 공부가 이런 것, 제 블루오션은요 크게 세 가지로 나누죠. 네 가지로. 건축 관계자 명의 변경 100% 된다. 왜? 건축물이 있든 건축물이 없든, 착공 신고가 됐든 착공 신고가 안 됐든, 지하가 파져 있든 지하가 안 파져 있든, 뭐 기소 작업이 됐든 안 됐든, 귀진틀이 설치되어 있든 뭐 안 했든, 뭐 HBM이 박혀 있든 안 했든, 건축 관계자 명의 변경 100% 된다. 뭐 건축물이 있는 것은 상관없어요. 그리고 이것은 너도 알고 나도 알고 뭐 다 강아지들도 알고 있으니까 제가 이런 걸 논하는 건 아니에요. 그죠? 근데 여러분, 제가 얼마 전에 강의 때 건축 관계자 명의 변경을 딱 하려고 했는데 또 한 대 두드려 맞은 거 있죠. 그죠? 그죠? 건축 관계자 명의 변경을 딱 하면 신청하면요, 뭐가 나온다고요?
얼마 전에 한 3, 4일 됐을 거예요. 그 강의 한번 보세요. 그리고 이제 요거, 제가 이제 블루오션 강의, 그 다음 맹지에 대해서 제가 한 490강부터인가 맹지에 대해서 쭉 한 10강, 20강 정도 했을 거예요. 맹지에서 대박나는 사례들. 그죠? 건축관계자, 맹지. 그 다음에 뭐예요? 아까. 무허가, 미등기. 그죠? 요거 제 교재. 뭐 필요하시면 여러분들 구매하시고, 안 하면, 뭐 안 하셔도 돼요. 근데, 요거 이제, 요 3개. 요게 한 250페이지, 한 300페이지 됩니다. 지금 보니까 한 300페이지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좀 추가 자료도 있고 그래서 300페이지 정도 되니까 메인 교재의 3분의 1인데도 노하우가 숨어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좀 공부를 하시고 제발 좀 여기저기 떠돌아다니는 어떤 그런 얘기들 듣지 마세요. 여기저기 정확한 법, 우리가 이렇게 공무원들을 설득시키려면 여러분 공무원들하고 대화를 해서 내가 낙찰을 받았어. 그런 물건들을 공무원이 이제 철거명령 나오고 막 그럴 거 아닙니까? 이제 뭐 또 한바탕 또 폭풍이 지나가잖아요. 그러면 공무원들하고 대화를 할 수 있을 정도 수준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공무원도 자기 분야지만 다 모르는 경우 많다고 했잖아. 농지증 담당자지만 농지증 모르는 경우도 굉장히 많고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사람도 많아요. 그러니까 좀 공부를 저는 좀 했으면 좋겠고, 저랑 같이 뭐 진짜 VIP 교재를 구매하신 분들은 항상 입찰 들어가시기 전에 저한테 꼭 상담하시고요. 제가 뭐 100만원짜리 추가로 구매하신 분들에 대해서는 뭐 제 가족처럼 항상 성심성의껏 언제든지 좋은 물건 나오면 제가 추천도 합니다. 그분들한테는. 네, 그러니까 언제든지 상담하십시오. 근데 이게 100만원짜리는 제가 이제 많은 분한테 판지는 못하고 조만간 이제 마무리 할 거예요. 그거요. 좀 필요하신 분은 말씀해 주시고요. 아무튼 여러분 장마철인데 좀 비 피해 없도록 조심하시고요. 저도 역시 너무 비가 많이 오니까 가게 전기들이 막 누전되고 막 그러더라고요. 수위 차단기가 팍팍 떨어져요. 그래서 아이고 비가 습도가 높긴 높은갑다. 이제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무튼 건강 조심하십시오. 감사합니다.